이번 시간에는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937년에 중일 전쟁이 일어났고 41년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중일 전쟁부터 먼저 설명을 해야겠죠. 1937년 7월 7일에 중국 국민혁명군과 일본군이 이 북경 근처 르거우차오, 한자로 읽으면 노구교라는 다리에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야간 훈련 중이던 일본군 병사 한 명이 행방불명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이 다리가 루거차오라는 다리입니다. 유명한 다리죠. 자, 이 행방불명되었던 일본군 병사는 20분 뒤에 부대로 복귀했지만 일본군은 전투 태세에 들어가서 다음날 새벽 중국군을 공격합니다. 이렇게 중일 전쟁이 시작됩니다. 일본은 1937년에 방금 봤던 루거차오 사건으로 중국을 침략하고 당시 국민당 정부의 수도였던 난징을 점령합니다. 이렇게 난징을 점령한 일본군은 약 30만 명의 포로와 민간인을 학살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난징 대학살이라고 부르죠. 난징 대학살의 피해 규모는 뭐 교과서에서는 이제 30만이라고 얘기하고 뭐 학자나 뭐 주장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최소한으로 낮춰 잡아도 10만 명 가량 되는 사람이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큰 피해를 입은 국민당 정부는 수도를 내륙 깊숙한 충칭으로 옮기고 저항을 계속합니다. 우리가 임시정부를 배울 때도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있다가 이 시기에 충칭으로 옮기게 되죠. 일본군은 도로와 철도를 따라서 주요 도시를 빠르게 점령했지만 중국 전체를 지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표현이 일본군은 점선을 장악했지만 면에 해당하는 영역은 제대로 지배하지 못했다. 이런 말을 얘기하고요. 중국 정부는 2차 국공합작과 미국의 지원 등으로 전열을 정비하고 치열하게 항전합니다. 그래서 이 중일 전쟁은 매우 장기간 지속되었고 1937년에 일어나서 2차 대전이 끝날 때 동시에 끝나기 때문에 45년까지 8년간 기나긴 전쟁을 벌이고 막대한 인명피해가 일어납니다. 일본군도 약 200만 명이 사상이 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고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병력 피해만 해도 전사자가 300만 명, 부상자가 160만 명, 거의 500만 명 가까이 되고 민간인으로 옮겨보면 이런 학살 사건이나 혹은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기근이 자주 일어나고 자연재해 뭐 이런 일들이 계속 겹쳤기 때문에 민간인 사망자만 1700만에서 2200만 명으로 엄청난 숫자가 죽어갑니다. 대략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중일 전쟁이 먼저 일어나고 그 이후에 2차 대전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태평양 전쟁이 발생하게 되죠. 자, 이렇게 중일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일본은 국가의 힘을 다 총동원해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1938년에 국가 총동원법을 공포하고 국가가 의회 승인 없이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국가 총동원법은 식민지였던 한국에도 실시가 돼서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전시체제로 갔다 이런 정책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국가 총동원법의 내용이 적혀 있죠. 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제국 신민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노동쟁이도 금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 전쟁으로 인한 군비증과 징병 징용으로 일본 국민의 생각은 점점 궁핍해집니다. 영토가 자기가 살던 영토가 전쟁터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전쟁을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긴 했지만 어쨌든 생활이 어려워지긴 했단 말이야.
그리고 식민지 조선과 타이완에서도 청년들은 지원병으로 전쟁터로 끌려갑니다. 지원병이라는 이름으로 끌려가겠지. 마치 야간 자율학습과 같죠. 옛날에. 여성들은 근로정신대로 공장에 끌려가고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중일전쟁이 진행되는 와중에 일본은 미국을 공격하는 태평양 전쟁을 또 일으킵니다. 자,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유럽에서 2차 대전이 발발하니까 일본은 중일전쟁을 하는 와중인데 또 이 2차 대전으로 혼란한 틈을 타서 동남아시아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 프랑스 식민지였던 인도차이나 지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를 합친 이 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1940년에는 베트남 북부에 진출하고 41년 6월에는 베트남 남부에 진출하죠. 일본이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만주를 점령하고 중국을 공격하고 동남아까지 진출하게 됐지. 그리고 일본은 1940년에는 당시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 이탈리아와 삼국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는 이때부터 자신들을 추축국이라고 부르지. 일본이 이렇게 동남아를 침략하게 되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만주를 점령하고 중국을 침략하고 동남아까지 진출하려고 지금 일본이 행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영국 등이 주도해서 일본의 경제 봉쇄를 단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석유 철강 자원의 일본 수출을 금지했고 예나 지금이나 석유와 철강은 전쟁 수행에 아주 필수적인 자원인데 이것을 수출할 것을 금지했단 말이야. 그래서 일본은 자신들이 포위당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ABCD 포위망이라고 일본이 표현을 하는데 아메리카, 차이나, 브리튼, 더치 이렇게 앞글자를 따놓은 ABCD가 되니까 뭐 자기네들이 이 포위망에 갇혔다고 표현을 하는 거야. 자, 일본은 이런 미국의 경제 제재를 부당한 압박이라고 주장했고 특히 군부 강경파를 중심으로 전쟁 분위기가 짙어집니다. 여기 지금 당시 일본 군부의 수장이었던 도조 히데키가 한 말이 나와 있죠. 이 상황에서 전쟁을 피하려다가는 지금 현재 전쟁 실컷 하고 있는데 미국과의 전쟁을 얘기하죠. 여론 붕괴하고 육군 강경파가 폭발하여 쿠데타가 일어나 한국은 결국 대규모 내전 상태가 되어 자멸할 것이다. 또 이런 얘기도 하지. 1억 일본인들은 이제 조국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바치고 희생해야 된다. 세계 평화라는 제국의 목적을 위해 이러한 우국 충절을 유지하는 한 우리는 미국도 영국도 두렵지 않다. 자, 이거는 도조 히데키 한 사람이 주도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일본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결국 1941년 12월 7일에 일본 연합함대는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하고 하와이에 주둔하고 있었던 미 태평양 함대를 공격합니다. 이게 진주만 기습이고 태평양 전쟁의 시작입니다. 자, 이렇게 기습으로 시작한 일본은 전쟁 초기에 승승장구하고 태평양의 광범위한 지역을 점령합니다. 거의 뭐 동남아시아 전역을 지배하고 호주까지 진출하고 태평양의 절반 정도를 점령했다고 보면 돼요. 자, 하지만 1942년 6월에 일어난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이 승리하면서 연합국은 태평양 전쟁의 승기를 잡게 되고요. 그래서 일본군이 이 항공모함이 핵심 전력인데 여기서 큰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반격이 시작이 되고 또 섬에서는 과달카날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일본군의 점령지를 탈환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점령당했던 태평양의 주요 섬을 탈환해서 일본 본토로 진격합니다. 이 태평양 전쟁은 45년까지 전쟁이 이어지면서 막대한 인명피해를 낳게 됩니다. 일본의 인명피해는 군인만 따져도 148만 명이 전사 실종, 120만 명이 부상당하고 미국은 15만 명이 전사하고 24만 명이 부상당합니다. 서로 간에 굉장히 수십만 수백만 단위의 피해를 입게 되고 민간인의 사망은 대부분 이 폭격 피해의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명한 것이 도쿄 대공습이지. 이 하룻밤의 폭격으로 물론 미국이 도쿄를 여러 번 폭격하는 것을 시도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3월 9일에서 10일에 1945년 3월에 했던 이 폭격이 엄청난 인명피해를 났습니다. 그 하룻밤 동안 일본이 추산한 피해만 해도 사망자가 8만 3천 명, 부상이 4만 명. 참고로 하룻밤 사이에 폭격으로 10만 명이 죽고 거의 5만 명 가까이 되는 숫자가 부상을 당하고 집을 잃고 이재민이 되는 사람이 100만 명. 그리고 당시 도쿄에 살고 있었던 조선인만 해도 1만 명이 죽는 아주 큰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거나 대피했기 때문에 도쿄 인구가 3분의 1로 줄었다는 거예요. 600만이나 살던 도시가 200만 명으로 인구가 줄었다는 건 거의 도시가 텅텅 빈 느낌이었을 겁니다. 미국이 이런 식으로 진격을 했다라는 거죠. 자, 결국 이 전쟁은 일본이 한때 자기네들이 1억 총 옥세 막 이런 걸 얘기하면서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투하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사망하게 되고, 자, 소련이 태평양 전쟁에 참전해서 다 만주에 대규모로 침공을 하니 일본은 버틸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게 일본 철왕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던 이 글이죠. 되게 뭐 옛날 말을 쓰고 빙빙 돌려 말하고 뭐 항복이라는 말도 명확하지 않아서 이게 들은 사람들은, 그리고 뭐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쓰는 말도 막 약간 좀 천황이 쓰는 말이랑 일반 백성들이 쓰는 말이랑 다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겹쳐서 뭐라는 거야 이게, 뭐 항복이야 뭐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무조건 항복을 했죠 일본은. 자,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 이 두 개의 전쟁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막대한 인명 피해가 일어납니다. 아시아인만 해도 뭐 중국인, 한국인, 뭐 일본인 뭐 이렇게 통틀어서 2천만 명 이상이 희생됩니다. 일본인의 인명 피해도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을 합쳐서 거의 310만 명을 넘어가고요. 뭐 미국의 인명 피해도 굉장히 심했죠. 물론 이 정확한 인명 피해는 통계마다 다르긴 하지만 엄청난 숫자가 죽었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죠. 중일전쟁이 이렇게 진행이 됐고, 태평양 전쟁은 진주만 공습으로 시작돼서 미드웨이 해전, 과달카날, 마리아나 해전, 도쿄 대공습, 원폭 투하를 거치면서 진행이 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